네, 안녕하세요. 사이먼입니다. 오늘은 이제 외대부고 2025년도 리뷰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외대부고 면접이 오늘이랑 어제 이제 끝났습니다. 그래서 면접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고, 문제가 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우선은 이 학교에서 갖고 온 면접 진행 방식입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질문들이 있고요. 각 질문당 4분씩 답변하는 게 외대부고 면접의 진행 방식이죠. 추가 질문이 나왔던 경우도 있고 안 나왔던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좀 짚자면 추가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붙고 안 나왔다 해서 떨어지고 안 나왔다고 해서 붙고 뭐 나왔다고 해서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. 추가 질문의 유무는 실제로 붙고 안 붙고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. 정말 너무 못했어요. 이 친구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요. 뭐 그런 경우엔 추가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뭐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. 자,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준비 시간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. 라고 하면서 앞에 놓여 있는 종이를 넘기면 바로 시작합니다. 준비되었으면 종이를 뒤집어 답변을 시작합니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표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. 뒤집는다는 게 내가 종이를 다 봤으면은 뒤집고 아예 백지로 보고 답변을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헷갈리는 표현이거든요. 이 뒤집는다는 게 이제 처음에 뒤집어져 있던 종이를 이제 앞으로 넘긴 다음에 시작해라 이겁니다. 면접 중간중간에 이제 내가 종이를 다시 보셔도 사실 가능하긴 해요. 뭐 그렇게 보는 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아쉽긴 하네요. 실제로 면접 볼 때는 종이를 펼쳐 놓은 채로 계속 답변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. 네, 그래서 전반적인 난이도를 보면요. 전반적인 난이도는 2022년도에 어느 정도 난이도가 좀 있었다가 23년도에 난이도가 살짝 내려갔거든요. 작년에 난이도가 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어요. 그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최근 3년간 중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좀 낮지 않았나. 물론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 봤던 학생들 데이터를 보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만 실제로 이 작년도 대비 좀 간단하고 평이한 문제들이 많았다. 뭐 그래서 좋냐 나쁘냐라고 할 건 없고요. 좀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졌다. 뭐 난이도가 낮은 걸 좋아하는 학생들은 좀 좋겠죠. 근데 뭐 아닌 학생들은 좀 싫을 수도 있겠죠. 그래서 뭐 난이도가 좀 낮아서 좀 고도화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런 친구들도 좀 있었고요. 반대로 좀 난이도가 낮았어 갖고 조금 쉬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또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어떤 일부 학생들은 또 면접 문제가 또 굉장히 또 조금 길고 좀 어렵게 나왔던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. 다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. 좀 올해 입학 설명회 영상 보면 추가된 게 있었죠.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이 올해 추가된 게 이 강사명이라든지 특정 강사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논문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의 명칭이라든지 뭐 심지어 막 뭐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 나라를 언급하지 말라 그랬다. 다른 나라를 언급하지 말라 그랬다. 또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외부에서 했던 활동을 하나도 언급하지 말라 그랬다. 어,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상황을 보니 이 약간 기준이 약간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. 뭐 어떤 분한테는 이게 맞고 뭐 어떤 분한테는 뭐 저게 맞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입학 사정관 분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전화하면은 이 선생님들마다 또 기준이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나. 저도 이렇게 저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음, 유명한 사람은 적어도 된대요. 뭐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은 적어도 되겠죠. 근데 또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또 안 된대요.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는 유명한데 살아있으니까 또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? 이런 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노벨상 수상자인데 뭐 그분이 살아있어요. 그러면 뭐 적으면 안 되겠죠? 근데 이게 이 살아있다 죽어있다에 대한 기준도 좀 상당히 애매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무슨 상품명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활동의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약되고 제한되는 게 좀 상당히 복잡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어땠을까? 이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잡히지 않아서 이게 막판 가갖고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계속 갈피를 못 잡았던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좀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
문제 유형은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. 자기주도가 두 문제, 그리고 인성 한 문제, 그리고 자기주도적 학습, 자주하기라고 줄여서 부르던데 세 문제 나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. 이제 좀 특이 케이스로 뭐 인성이 두 문제가 나오거나 뭐 혹은 좀 상황이 주어졌던 문제도 요번에 좀 심심찮게 나왔던 것 같고요. 또 제가 봤던 사례 중에선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냥 자기소개서에 없는 문제가 또 나왔던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. 생활기록부에도 없고. 그래서 문제 유형이 뭐 대부분은 90% 이상은 이 안에서 놀았던 것 같은데 조금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않았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난이도가 하향이 됐습니다. 기본적이고 간단한 문제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것 같고요. 아니면 개념 자체를 물어보거나 뭐 이랬던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정직한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냥 이 친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뭐 모르고 있는지 이런 정도의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항상 아쉬운 점이 이거예요. 외대부고는 항상 매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이 이외 학생들이 있는 게 항상 문제입니다. 이 개별 면접이니 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난이도 편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. 어떤 학생들은 문제가 정말 길거나 어떤 학생들은 뭐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뭐, 뭐 꼭 물론 그렇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겠지만 조금 어, 뭐라고 해야 되죠? 메인으로 적어놓은 것보다는 조금 그거 외적인 걸 물어본다든지 자기소개서에 없는 걸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쨌든 아이들은 몇 년 동안 좀 준비를 했던 게 있는 건데 그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난이도 편차가 올해는 좀 더 유독 심하지 않았나. 제가 그러니까 작년, 재작년에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특별한 질문이 나오거나 조금 이 아웃 오브 케이스 질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조금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편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전반적으로 이 난이도가 좀 하향된 측면이 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, 좀 이외 학생들의 같은 경우에는 좀 질문 잘못 받은 것 때문에 타격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어쩌겠습니까?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. 외대부고 면접이 참 상당히 까다로운 면접이에요. 이게 한 15분 정도 동안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준비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올해 특히나 더 막 여러 가지 규제가 추가되고 그게 좀 명확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좀 특히나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뭐 어쨌든 긴 기간 동안 준비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.